세상에는 만지는 것조차 두려우며 절대 마시거나 들이마셔서는 안 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몇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야 하는 물질도 있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독극물이나 독가스, 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안전에는 충분히 조심할 예정이니 해독제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만약을 위해 방독면과 고무장갑은 착용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리신.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물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독극물인데요. 리신은 오랫동안 독극물의 왕으로서 자리매김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청산가리보다 6배나 위험한 물질입니다. 리신은 식물의 성분인 피토톡신으로 구하기 쉽고 보관도 간편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리신은 흡입하거나 경구 섭취에도 위험하지만 주사하는 경우 치명적인 독이 되는데요. 체내에 들어간 순간 세포의 단백질 합성을 저해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종말의 시작입니다. 리신은 스파이 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987년 불가리아의 반체제파였던 게오르기 마르코프가 리신에 의해 독살되었습니다. 딱 한 번 우산 주사를 맞은 뒤 혈중에 들어간 리신이 모든 것을 끝장냈죠. 그리고 21세기에는 버락 오바마를 비롯하여 미국의 정상을 리신으로 독살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놀라실지도 모르겠지만 리신의 생산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고추에 유유자적 자라고 있는 피마자 종자뿐입니다. 수확된 종자의 주요 부분은 피마자유 생산에 사용되며 그 짜낸 찌꺼기에서 리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피마자유에는 리신이 약간 남아있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피마자유를 몇 리터씩 마시는 일은 없으니 안심해도 좋습니다. 포스겐. 찐 건초 냄새가 나는 이 질식성 가스는 제1차 세계대전 중 독가스로 사용되었습니다. 포스겐으로 인해 많은 인명이 손실되었으니 포스겐의 발생원에 접근해서는 안 되겠죠? 포스겐의 성가신 점은 그 증기를 마시고 나서 몇 시간 후에야 이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폐수종, 호흡곤란, 입에서 거품을 뿜는 것, 심정지와 같은 증상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실험에는 적합하지 않은 물질입니다. 바트라코톡신. 남미에 서식하는 파일로바테스터리 빌리스, 일명 황금 독화살 개구리. 여러분도 분명 마음에 드실 겁니다. 아주 선명한 색을 가진 눈부실 정도의 개구리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만지지 마, 독을 가지고 있어 라고 다른 동물에게 경고를 하는 것인데요. 그 경고는 진짜입니다. 황금 독화살 개구리와 필로바테스 속 근현종은 피부에서 바트라코톡신이라는 맹독을 분비합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알칼로이드가 체내에 들어오면 신경세포의 나트륨 채널을 열고 닫는 것을 저해하기 때문에 신경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고 몸은 마비 상태가 됩니다. 바트라코톡신은 심근에도 작용하기 때문에 심장은 리듬을 잃어버리고 결국 정지하게 됩니다. 콜롬비아 원주민들은 이 바트라코톡신의 특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을 독화살 제작에 이용하고 있답니다. 디메틸 카드뮴. 발암물질이자 축적성 독극물,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독성이 강한 물질. 그런 디메틸 카드뮴은 카드뮴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단체의 카드뮴은 수은이나 납만큼 악명이 높지 않지만 인체에 해롭습니다. 하지만 알킬기 H3와 결합되면 더욱 성가신 성질을 갖게 되는데요. 디메틸 카드뮴은 공기 중에서 발화하면 유독한 산화 카드뮴을 뱉어내고 물속에 들어가면 물방울 모양이 되어 튕기는 듯한 소리를 내며 폭발해 똑같이 유독한 연기를 냅니다. 이 연기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산화 카드뮴은 금속 휴멸이나 카드뮴 중독에 의한 폐렴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이런 증상은 누구도 원치 않겠죠. 티오아세톤. 티오아세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나는 물질입니다. 그 냄새야말로 바로 티오아세톤의 힘인데요. 에밀 프롬과 오이겐 바우만이 이 저분자 유기황화 화합물로 실험했을 때 실험실에서 4km 떨어진 곳에서 심한 악취가 풍겼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항의로 실험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쨌든 티오아세톤의 냄새는 수백 미터 떨어져 있어도 심한 구토나 실신을 일으킬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마이토톡신. 마이토톡신은 가장 강력한 천연 유래 독소이며 사람에게 알려진 비단백성 물질 중 가장 강한 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생쥐를 사용한 실험에서는 그 절반의 치사량이 킬로그램당 불과 1나노그램이었습니다. 마이토톡신은 타히티에서 마이토라고 불리는 크테노카이투스에서 처음으로 분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주 복잡한 분자 구조를 가진 이 물질을 합성하고 있는 건 와편 모조로 크테노카이투스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이토톡신을 차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마이토톡신은 부주의한 포식자의 체내에서 리시스, 즉 세포나 세포의 구조 용해를 일으키는 메커니즘을 작동시키기 때문에 뛰어난 방어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소와 카보레인산. 카보레인산은 비교적 젊은 물질로 21세기 초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합성되었습니다. 불소와 카보레인산의 정식 명칭은 2, 3, 4, 5, 6, 7, 8, 9, 10, 11, 12, 다시 은데카플루오로 다시 1, 다시 카레바, 다시 크로소, 다시 도데카보란 12인데 말하는 것만으로도 혀가 꼬일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명칭을 전부 말할 수 있다면 댓글창에 적어주세요. 하지만 불소와 카보레인산의 진정한 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극성이 강하다는 데 있습니다. 농황산의 100만 배나 되는 산성도를 갖고 있는데요. 유기물이 이 산에 닿으면 연기가 나고 무서운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실험용 유리 용기에 넣으면 불소와 카보레인산은 충분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초산이 유리를 부식시키진 못하는 걸까요? 보툴리눔 톡신. 이 영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독소입니다. 이 보툴리눔 톡신을 바탕으로 보톡스 및 기타 주름 제거용 시판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육을 느슨하게 하는 이 물질이 없었다면 오리입이나 기타 미의 표준은 성립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름다움 뒤에는 아주 위험한 독소가 숨어 있습니다. 이 독소를 생산하는 것은 보툴리누스균인데 이 균은 무산소 환경에서만 증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통조림이나 개별적으로 포장된 소시지, 기타 열 처리되지 않은 식품 등입니다. 보툴리누스균이 서식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곳에서 보툴리눔 톡신이 생산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장에서 생산된 것은 안심이지만 직접 만든 식품, 특히 생선이나 버섯, 고기를 취급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팽창된 캔은 어쨌든 버리는 편이 좋아요. 피라냐 용액. 과산화수소와 황산의 혼합물은 피부나 조직 등 유기물을 쉽게 녹여버립니다. 이 혼합물에 아마존에서 가장 탐욕스러운 육식 물고기의 이름이 붙은 것도 어쩌면 당연합니다. 피라냐 용액은 부식 가공이나 유기물 잔재 제거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약품은 격렬한 반응이나 폭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량의 유기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용액은 강한 발열 반응이 있기 때문에 조제하는 것조차 위험할 수 있는데요. 산에 과산화물을 급격히 흘려나오면 대량의 열과 기포가 발생하여 폭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라냐 용액을 보관하는 것은 일절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든 용액은 모두 즉시 다 쓰거나 중화해야 한답니다.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 언뜻 보기에 그렇게 무서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은 조용한 살인자로 알게 모르게 주위에 가득 차서
공기로 생물을 유독하게 만듭니다. 일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0.08%만이라도 있으면 호흡곤란이나 두통을 일으키는데요. 농도가 그 4배가 되면 몸이 마비되거나 의식을 잃고 사망하기도 합니다. 화학공장이나 극비연구소에 가지 않아도 인체에 유해한 일산화탄소 양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걷거나 물담배를 피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섭지 않나요? 폴로늄 210. 폴로늄 210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물질이지만 그건 저희에게 아주 큰 행운입니다. 왜냐하면 단 1g의 폴로늄 210으로 5천만 명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폴로늄 210에 닿으면 피부에 방사선 장애가 발생합니다. 알파 입자를 포함한 공기를 흡입하는 것만으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기 때문에 이 물질은 기밀실에서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반체제파이자 FSB의 전직 스파이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를 살해하는 데 사용된 것이 바로 폴로늄 210이었습니다. 야세르 아라파트의 체내에서도 이 물질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건 폴로늄 210이 해양생물이나 담배잎에 축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식품을 주의해서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플루오로 안티몬산. 헥사 플루오로 안티몬산 혹은 플루오로 안티몬산 또한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은 물질입니다. 이 물질의 양성자와 능력은 황산의 10억 배인데요. 플루오로 안티몬산은 유리를 부식시킬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일반 유기물이 어떻게 될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초산을 보존할 수 있는 건 테프론 가공 용기뿐입니다. 물. 평범한 물이 오늘 리스트에 있다니 의외죠? 하지만 이 화합물 역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건 홍수나 쓰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 자체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반 물에 높은 압력을 가하면 강철은 쉽게 끊어집니다. 플라스틱 장난감이라면 순식간이죠. 이런 물줄기 아래로는 손가락을 내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소 원자가 중수소로 대체된 중수는 현대의 극히 평화적인 원자로의 구성 요소로서 이용되고 있으며 그뿐만이 아닙니다. 중수는 최초의 원자로인 우라늄 머신에도 사용됩니다. 참고로 이 원자로는 폭발하여 인류 역사상 최초의 원자력 사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간단한 물리 실험에도 물은 최적입니다. 갈륨 합금 수푼이 물속에서 녹는 모습을 보세요. 영상은 마음에 드셨나요? 그 느낌을 마지막으로 유해물질의 세계를 둘러보는 여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속편으로 초강산으로 물질을 녹이는 모습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만약 그 수가 많으면 꼭 요청에 따라서 영상을 제작할 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